자, 계절의 여왕 5월이다, 그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예, 스승의 날이다, 그죠? 이게 안 넘어가네. 자, 원래 이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체조 한번 하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됐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조건 우리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그러려면 첫째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경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꼭 뭐 기업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성공을 한다는 거.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표정 어떻습니까? 예, 순수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참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다 웃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다 같이 이런 미소와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표정은 세상이 나를 인식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가 왜 뭐 요즘에 뭐 연애를 걸고 또 옛날에는 맞선 보고 어찌됐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인상이, 그래서 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제 표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죠. 또 표정이 학력보다 스펙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거, 딱 우리 한국 사람한테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칭찬. 예, 칭찬도 좀 부족하고, 사실 조금 미소가 부족합니다. 정말로 우리 통계에 보면은 진짜 길에 한번 쭉 미소 짓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그죠? 환한 표정으로 간다. 이것도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저는 이제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잘 웃고, 그리고 인사를 잘하자. 내가 뭐 저도 회사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전무이사로 있지만은 전무이사 있다고 내가 인사를 먼저 하느냐? 아닙니다.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또 그러려면 어떻게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가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은 거울을 하나씩 사줘가 늘 거울을 앞에 놓고 이제 미소를 훈련. 요즘은 이제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 그걸 보면 거울 앱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카메라의 그 셀카 모드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체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셀카 모드나 거울 앱을 틀어놓고 이제 위스키, 와이키키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 좀 밝은 미소 짓는 표정을 갖는다는 거죠. 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호동 씨가 어떻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춰야 할 덕목은 저는 6가지만 늘 강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미인칭, 감호청, 요 6가지만 늘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시면은 언제 어디를 가시든지 다 호감을 갖고 또 성공하고 또 좋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는 뭐냐면 미소의 첫자입니다. 항상 미소를 짓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예쁘죠? 예. 자, 우리 이마는 뭐예요? 복이, 돈이, 성공이 들어오는 무입니다. 코를 타고 이렇게 예쁘게 담겨야 돼요. 만약에 입모양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한 표정이 되고 복이, 돈이, 성공이 흘러내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소 짓는 표정은 뭐냐? 입꼬리를 당기는 게 미소 짓는. 아무리 화가 나도 입꼬리만 당기고 있으면 남은 미소 짓는 표정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한번 해보시죠. 위스키. 예, 계속 한번 유지해 보십시오. 위스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소 짓는 표정은 뭐냐? 입꼬리를 당겨야 된다. 같은 사람이지만 입모양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
같은 사람이지만 입모양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명한 명화죠. 입모양이 만약에 오른쪽처럼 했더라면 세계적인 명화가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예. 제가 본 아가씨 중에 가장 입이 큰 아가씨 맞습니까? 혹시 이 아가씨보다 입이 더 큰 사람 봤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바꾸겠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미소 짓고 미소 짓는 표정은 다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예. 제가 좋아요를 선택한 이유는 들리죠? 입꼬리를 올리시면서 명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들립니까? 정덕 선생님 보면 항상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고 대중을 일단 끄는 그 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입꼬리를 올리는 데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굉장히 인상이 좋고 아, 저 사람은 또 호감이 간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덕희 선생님이 왜 입꼬리가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굴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어요. 80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구각이라고 입꼬리에 붙는 근육들이 있어요. 옆으로는 그 돌근이라는 게 있고 입꼬리 당김근이 있고 그 나머지 근육은 다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이에요. 이거를 내리는 근육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구각 하체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그 구각 하체근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주는 근육을 많이 써줄수록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도 키우면 커지잖아요.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아에요. 우리가 이제 말하기 전에 아에요 해서 이제 근육을 다 풀어주고요. 김치, 위스키 이렇게 이 하는 그에 그렇게 하면서 이 근육이 많이 당겨지면서 힘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항상 그게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근육이 항상 힘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예쁘고 이제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얼굴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잘 보셨죠? 입꼬리를 올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쓰면은 근육도 어차피 키우면 늘듯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보죠. 위스키, 위스키, 와이키키, 위스키, 와이키키. 우리가 통상 뭐 보통 아파트에 고층에 사시면은 엘리베이터 딱 타면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죠. 거울 보고 늘 속으로 위스키, 와이키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통상 이제 하루에 한 10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 그죠? 큰 볼일, 작은 볼일. 화장실 갔다 오면 꼭 해야 될 일이 뭐죠? 거울 보고 손. 그래서 손 닦는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닦으면서도 항상 위스키, 와이키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0번 이상 몸에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딴 데는 훈련 안 해도 돼요. 화장실, 엘리베이터나 뭘 탔을 때 무조건 거울만 있다 하면 무조건 따라하십시오. 위스키, 와이키키. 예,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와이, 와이키키, 노가리, 오이지. 예, 이렇게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년 후만 되면 누구나 다 뭐예요? 자연 미인이 됩니다. 억질로 뭐 그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입꼬리 땡기는 수술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천연 미인이 된다는 겁니다. 정 직원들이 안 웃으면 이런 입 제조기 인터넷에 뭐 9,000원인가 지금 팔고 있어요. 이거 하나씩 이제 자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뭐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먼저 억지로라도 웃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웃음은 삶의 최대 뭐예요? 청량제고 강량제다. 피카소는 유명한 바람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시 뭐예요? 웃음으로써 그죠? 이 강장제가 뭔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요. 장사 잘하는 분은 인도 사람, 유대인들 또 한국 사람도 잘하지만은 중국 사람들 하는 얘기 웃지 않는 자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미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웃음의 효과는 세 가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엔돌핀, 옛날에 그 이상구 박사 아시죠? 예, 그분이 강조했지만 행복 호르몬이 생긴다. 그 다음에 운동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세포.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난번 KBS 1TV의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뭡니까? 저 인체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됩니다. 화나면요. 저는 그래요. 이래 화나면 내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문 다 닫고 혼자 하하하하 이러면 웃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눈에 약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웃어보겠습니다. 오하하하 시작. 웃으면 눈에 약간 눈물이 비치죠. 그게 뭐냐? 행복 호르몬이, 엔돌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화나더라도 혼자 가서 어디 남이 보면 약간 이상하다 하겠지만은 막 웃으세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암도 예방되고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때 일소일소 일로일로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웃으십시오. 행복이 절로 온다는 거죠. 오늘 또 많이 웃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또 많이 웃으십시오. 100세 노인이 사는 것도 역시 웃음. 웃는 게 바로 보약이에요. 딴 건 뭐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소용이 없고 나이 들어도 많이 웃으면 된다. 즐겁게 살자. 옛날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그런데 이제 세월이 변하니까 어때요? 이제 흑백이 카라로 바뀐다.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표정이 없어요. 젊은 분들은 이제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외국에는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으면 웃으면서 찍어요. 우리 보통 집에 가면 가족 사진 있죠? 어때요? 표정이 없잖아요. 전부 막 이래가 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서 찍자고요. 요즘 어떻게 찍나? 뭐 지금 이혼했어요. 우주도 이렇게 가족 사진 찍을 때 웃으면서 찍고 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가족 사진을 다 이렇게 웃으면서 찍는다.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가족 사진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또 아시죠?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는 뭐예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잘하면 뭐예요? 내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 뭐가 달라집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사를 잘하자. 인사도 세 가지가 있어요. 보면 목례, 보통 인사, 정중한 인사. 아까 그 강호동 씨가 본 인사는 90도 정중한 인사하고, 목례는 그냥요, 흔히들 보면 목례는 고개만 까딱 하는데 고개만 까딱 하면 결례가 됩니다. 오늘 시간상 제가 실습은 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제가 모시도록 하고, 그냥 이렇게 상체를 전체를 이렇게 해주는 게 정중한 목례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인사는 30도. 보통 고개만 이렇게 숙이면 안 됩니다. 항상 상체를 전체를 이러려면 돼. 시선을 약간 멀리 두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상대의 눈을 보고 그 다음 솔톤의 목소리로, 자 도레미파솔 시작. 도레미파솔. 예, 그 솔, 고 솔톤으로 안녕하십니까 반드시 인사를 말을 먼저 합니다. 솔톤의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일어날 때 빨리 일어나면 안 돼. 잠깐 0.뭐 몇 초라도 멈췄다가 서서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인사는 세 가지가 있다. 목례 뭐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눈을 먼저 마주치고 그 다음 솔톤의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천천히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예,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일어나십시오. 예,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식사도 하셨으니까 소화도 시켜야 되고, 자 목례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차렷. 목례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숙이면 됩니다. 자 차렷 경례. 너무 많이 숙입니다. 그냥 15도니까 그냥 흉내만 살짝 내시면 됩니다. 그냥 약간 움직였다 하는 그 기분으로. 예. 자 차렷 경례. 예,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인사는 30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때 반드시, 예, 남자분들은 아시죠? 저봉선에 계란을 쥔 것처럼 하시고, 여성분들은 손을 앞으로 배꼽 인사 하시면 되겠고, 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대의 눈을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예,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뭐 늘 하시는 거지만은 한번 이렇게 한다는 원칙은 알고 이제 가자는 얘기죠. 자, 한 번 더요. 보통 인사입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예, 그다음 이제 정중한 인사입니다. 45도라고 생각, 거의 90도로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천히 일어나시면 예. 자,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밥을 유리병 안에 따로따로 넣어서 한쪽에는 착한 말, 좋은 얘기만 하고 한쪽은 짜증나, 뭐 싫어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좋은 말을 한 데는 뭐예요? 하얀 곰팡이가 생기고 나쁜 말을 한 쪽은 검은 그죠? 곰팡이가 생기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만큼 뭡니까? 그 기가 없는 그 밥도 좋은 말을 해주니까 역시 하얀 곰팡이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뭘 해야 됩니까? 항상 방긋 미소를 지어야 되고 입만 열면 뭐예요? 무조건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이 두 개고 귀가 한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뭔지 아시죠? 많이 들으라는 거죠. 많이 듣고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표정은 밝고 명랑하게 유지를 하고 또 특히 여기 뭐 리포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발음은 정확하게 목소리는 밝게 시선은 상대의 그저 미간이나 상대의 눈을 보라는 거고 말의 속도 조절에 유의를 하고 강조할 부분은 특히 액센트를 주자는 거죠. 또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런 훈련도 합니다. 뭐 간장 공장 공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다. 자, 요거 한마디만 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다. 예, 이런 훈련을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끊임없이 훈련이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한다. 뭐 너무 잘 아시죠? 대화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하는 자세 또 뭐 대화의 예절입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늘 뭐예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 뭐 우리 집사람한테 또 우리 애들한테 또 뭐예요? 직장에 또 같은 동료 오늘 이렇게 저하고 만난 분야에도 늘 저는 고맙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오늘에 살아 있음에 그죠? 감사하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뭐냐면 오늘 최선을 다하자 하루하루. 뭐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적당하게 뭐 내일 그만 열심히 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는 역시 오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청은 뭐예요? 예? 예. 좀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의 기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 어때요? 듣는 사람도 피곤해요. 제가 열정적으로 힘있게 넘치면 활력이 넘치면은 그죠? 강의 듣는 분도 활력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좀 활기차게 이렇게 움직인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럼 청년의 기백이에요. 그 좀 나이가 들어도 좀 그죠? 좀 에너지를 좀 넘치게 하자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인칭, 감호청. 자, 예, 이 6글자는 꼭 잊지 마시고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죠? 매력이라 그럽니다. 그죠? 흔히 매력합니다. 우리 뭐 심볼 김동길 교수의 이 연세대 이제 교수는 뭐예요? 나비 넥타이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뭡니까? 심볼을 하나씩 갖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같은 경우 선글라스를 항상 머리에 이렇게 꽂는 모습.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뭐라 그러죠? 스카프를 이렇게 하는 모습. 자기 나름대로의 그죠? 이미지를 하나씩 갖자는 거죠. 그 다음에 심플.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자는 거죠. 막 일을 복잡하게 벌려갖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좀 그리고 좀 섹시 뭐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스터디 책도 봐야 되겠지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스 더 스위트 그래서 늘 따뜻한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첫째 일찍 일어나야죠. 또 부지런해야 되고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메모지입니다. 휴대폰에 보면 너무 많죠. 여기에 지금 인맥 관리를 위해 갖고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 내가 조동희 회장님하고도 인연을 맺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지만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22일 날 매월 22일 날 조동희 회장님한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 다이어리는 보면 22일 날은 보면 이달에 예를 들어서 5월 22일이면은 조동희 회장님 전화 딱 메모가 돼 있고 다시 이제 5월 22일 되면 이걸 6월 22일로 이월을 하면서 조동희 회장님 전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실 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실 분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월요일 전화하는 분은 월요일 전화, 그 다음에 화요일 전화하는 분은 화요일, 다이어리에 계속 이월을 하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인간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흔히 보면은 어느 날 연락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하면 이 친구 돈 빌려달라 하나 또 뭐 아쉬운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반갑게 오래간만이다 인사하지만 속으로 덜컹 겁이 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인맥 관리는 저는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전화할 사람, 6개월에 한 번 전화할 사람, 매일 전화할 사람, 이틀에 뭐 전화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쭉 그걸 이제 다이어리를 쓰면서 2월을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하고 계속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조동희 회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잊지 않고 꾸준하게 제가 전화를 하고 인간관계를 인맥 관리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내가 또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공단의 대구 교육센터를 만들 때도 조동희 회장님이 이제 그 이명규 국회의원을 소개를 해줘서 이명규 국회의원한테 내가 로비를 해서 예산 16억을 따가 대구 교육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인맥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오후 4시 되면 무조건 우리 어른한테 전화를 겁니다. 수성동에 계시는데 무조건 오후 4시 되면 제가 알람이 올려요. 휴대폰에. 그러면 그 4시 전후로 4시 어른한테 전화 드려야지 하면서 뭐 그때 손님하고 있으면 뭐 4시 반이나 뭐 5시라도 꼭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연세가 96이에요. 그래 연세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오후 4시 되면 이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수성동 전화 이렇게 탁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움직이면 그 자기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자기 자랑하지 말고 메모를 잘해라. 저는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한다는 거죠. 물론 아날로그로도 하지만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가 여기에 보면은 제가 메모가 몇 개가 저장이 돼 있나 하면요. 이게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메모가 약 800개가 지금 메모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뭐 메모를 한 800개 정도가 메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내 사진은 거의 뭐 한 제가 지금 스마트폰 저는 신문 기사를 본다든지 뭐 하면 무조건 중요한 건 사진 찍어 사진이 지금 26,099 9장이 지금 사진으로 저장. 여기 보면 뭐 신문 기사 뭐 온갖 거 뭐 이렇게 사진 이렇게 전부 기록이 다 돼서 그래 메모를 철저히 하고 책을 읽어라 또 뭐 그다음 인사 잘해라 웃어라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메모.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여기에 제 상에는 연필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메모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종이를 붙여다니고 또 여기다가 또 뭐예요? 여기 뒤에 또 이 여분의 종이를 넣어가 언제든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걸 또 저장해서 관리하고 시간대별로 여기도 보면 오전에 할 일, 오후에 할 일, 점심시간에 할 일, 집에 퇴근하면서 할 일, 집에 가서 할 일
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하루를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실수를 좀 덜하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비전, 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나는 뭐가 하겠다. 제 꿈은 그예요. 90세까지 일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저도 뭐 이제 52년생이거든요. 그럼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70입니다만은. 그리고 확실한 전략과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계획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액션,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행동에는 항상 위험이 감소가 된다. 그리고 사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하고 청년의 기백, 열정이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 비전도 이렇게 종이에 좀 한번 적어 보자는 겁니다. 적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제 이 스마트폰 안에는 내 꿈이 다 적혀 있어요. 저는 90세까지 일하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외 여행,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게 또 제 이제 꿈입니다. 꿈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언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제 꿈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버킷리스트를 한번 그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모든 건 뭐예요? 건강해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성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인치, 감호청, 이 6가지를 잊지 마시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제가 뭐 또 딴 또 강의가 있어갖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한번 제가 정식으로 한번 제가 이런 자리를 한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건강을 하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위하여 한번 외쳐.